네, 오늘은 오랜만에 징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현금 20억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죽었어요.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요? 일단 저한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이 공제돼요. 그럼 전 20억 중에 이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상속세 얼마죠? 2억 4천이 나오죠. 상속세. 근데 가만히 보면 20억 중에서 10억을 빼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 거죠. 미리 징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10억을 미리 나의 상속인들한테 징여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10억을 7억은 배우자, 자녀한테 1억 5천, 1억 5천씩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 때 배우자와 자녀들은 징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얼마씩 납부해야 되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징여세 3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네요. 그럼 저의 상속재산은 10억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그럼 상속세를 안 내도 되겠네요. 이렇게 가능하다면 절세 가능한 금액이 얼마죠? 2억 1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제가 징여를 한 다음에 앞으로 10년간은 생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죽을 당시에 있는 그 재산만 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죽기 전에 10년 동안 징여한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재산도 합산한다는 거죠. 징여세 납부했는데 그래도 합산해요. 합산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징여세 납부한 3천만 원이 있다면 그건 빼주는 거죠. 앞으로 10년을 살기 힘든 분도 징여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토지나 주택 같은 건요.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건 10억짜리가 20억이 되는 게 10년이 안 걸리잖아요. 다만 몇 년 사이에 10억짜리가 20억이 됐잖아요, 지금. 내가 상속세 때 합산하는 그 금액은요, 징여할 당시의 시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니까 빨리 징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하니까요. 결국 토지나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분명히 미리 징여하는 게 유리하죠. 오르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징여를 하려면 10년을 주의해야 되거든요. 상속이 개시됐어요. 그 전 10년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징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여 전 10년 그 기간 동안에 징여한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10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아닐까요? 제가 이 10년을 말한 근거가 상속세법 13조에 나와 있는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 이게 사망한 그 날이겠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징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대요. 근데 상속인에게 징여한 게 아니라 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징여하면 5년이라는 거죠. 그럼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징여하면 5년만 살면 되는 거예요. 상속인한테 징여하면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되고요. 그럼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게 저예요. 상속인이 누구죠? 제가 죽으면? 저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한테 드렸다. 상속인이 아닌 자죠.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저예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죠. 이때 상속인은 누굴까요? 배우자와 자녀예요. 저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네요. 그럼 며느리한테 징여했다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손주한테 징여했다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죽는다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나의 자녀가 나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손주와 며느리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잖아요. 이때는 징여한 게
10년간 합산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손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재혼을 했어요. 전처와의 자녀가 있고 후처하고의 자녀가 있죠. 이때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상속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판단 기준은 상속 개시일 그 당시예요. 제가 상속 개시일 이때 만약에 이 후처랑 결혼한 상태라면 이쪽 라인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전처한테 준 금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미리 받고 나서 상속 포기하면 안 되냐? 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셨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이게 상증세법에 있는 규정이죠. 민법상 그렇게 빠져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을 보고요. 사전에 상속받은 그 재산도 내가 상속받은 걸로 봐서 그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누군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대해서까지 납부해야 되겠죠? 가끔 댓글로 이 정도 금액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증여했을 때 옆에 사람은 안 걸렸다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언제 상속이 발생하냐예요. 뭐라 그랬죠?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을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증여를 신고한 것만 합산할까요?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합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1억 괜찮지 않나요? 3억 괜찮지 않나요? 저희 고객분 중에는 6천만 원이 합산된 분도 있어요. 6천만 원이 합산돼 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상증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건데 만약에 증여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그때 증여하지 않았잖아요. 상속재산에 합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합쳐지고요. 그때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다는 거예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 다음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하게 되고 그렇게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훨씬 더 올라가겠죠? 세금이. 사실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다음에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증여로 보는 시점이에요. 이 증여로 보는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증여로 보는 시점에 그 시점의 증여 이익을 합산한다는 거죠. 상속세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돈을 주고 받았다면 이게 만약에 빌린 거라면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댓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을 빌려주고 매달 100만 원씩 받으려고 한대요. 이분도. 이때 문제가 되나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죠. 근데 아드님이 직장이 없으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분은.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뭐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하고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전세 자금으로 어머니께 1억 2천 어떤 분들이 제가 이 1억 2천 갖고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1억 2천 걸리지도 않는다. 내 옆집 사람도 그랬다. 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께 1억 2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은 괜찮으니까 그냥 받고 남은 7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누나를 통해서 받고 남은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남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 상황 있잖아요. 누나를 통해서 받은 2천만 원까지 상속세 조사 때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1천만 원인데 이것까지요. 계좌이체에서 숨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현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엄마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시고 또 이혼하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는데 재혼녀 측 딸이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데. 사실 뭐 아버지의 자식인지 아닌지는
아버지나 이 후처분이 알고 있겠죠?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입양 같은 게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맞다면 상속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